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외울 게 많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아니지, 이거 아니지요. 딴거 보겠죠.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산활동, 지진, 습곡, 산맥의 형성, 대륙의 이동,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다 보면 다양한 지형이 생깁니다. 발달하고. 자, 근데 이제 변동대라는 게 뭐냐면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변동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산활동이나 지진 이런 게 지각 변동이야. 지각 변동은 화산활동이나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화산은 공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으로 점 찍힌 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거 점 찍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점 찍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여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 이렇게 궁금했었던 거죠. 20세기 들어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대가 있고,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화산대가 있어요. 지진대와 화산대가 있는데, 전 세계 지진대, 화산대를 연결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특정 지역의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네, 오늘 배우면 알겠지만 그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판의 경계 부분이라는 거. 판의 경계. 판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된다. 하여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이런 걸 알아냈어요. 자, 근데 이게 대체로 일치하는 거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야. 여기 보면 지진만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산과 지진이 같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지진만 일어납니다. 이런 데는. 요거는 이제 보존형 경계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수렴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뭐 지진만 일어나는 부분도 있긴 해. 대체로 일치하고, 202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진대와 그 화산대는 크게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있고요. 그 태평양에 이제 고리 모양으로 있는 거죠. 환이 고리 환자인데, 태평양 부분에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알프스 산과 히말라야 산맥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령 주변에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습니다. 해령은 요런 게 해령입니다. 요런 게 해령입니다. 해령. 요게 뭔지는 이제 알아낼 거고. 자, 특히 많은 지역이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에서 전세계 화산활동의 80%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를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야. 이거는 원래 명칭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야. 불의 고리는 이제 별명입니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지형. 요 단원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형을 물어볼 때가 있고, 무슨 경계를 물어볼 때가 있고, 무슨 경계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지형을 물어볼 때가 있고,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 지형 물어보면 지형 답해야 되고, 경계 물어보면 경계 답해야 되고, 지각 변동 물어보면 지각 변동 답해야 돼. 근데 지형은 열곡대라고 하는 지형이 있어요. 열곡대는 이게 사실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예,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덩어리가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솟아 올라오냐면 이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좀 솟아 올라가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있어 사실. 나중에 여기가 갈라지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다가 될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건 육지에 있는 V자 모양으로 좁게 형성된 골짜기를 열곡대라고 하고, 이 열곡이 길게 늘어져 있는 지형을 열곡대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바다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이제 요 그림에서 예. 요 부분이긴 한데 요 부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뭐 뒤에 다시 나오긴 해요. 아무튼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자, 요런 데는 이제 나중에 여기 물 들어오면서 여기 아프리카대로 여기 잘라질 거야, 이거. 그 다음에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령이 원래 산맥을 의미하는 거야. 뭐 차령 산맥 뭐 이런 거는 이제 산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야. 바다 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바다 속에 있는 해저 산맥도 가운데 열곡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냥 해령이라고 말하시면 되고, 거기에 특정 부분을 열곡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 가지고요, 약간 높아요. 해저 산맥이 제일 이제 심해저 평원보다 한 2000m 높습니다.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갈라져. 올라와서 여기는 열곡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지형은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령.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이 대표적이다. 뒤에 또 나와. 대서양 중앙 해령,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자꾸 복습하는 거죠. 대서양 중앙 해령. 여기도 해령이야. 여기도 동태평양 해령. 여기도 해령이 있습니다. 해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구는 되게 깊은 해저 골짜기예요. 해구는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발달되어 있다. 뭐 일본 해구나 마리아나 해구나 통가 해구 등이 있는데, 일본 해구는 여기가 일본 해구. 일본 근처에 있는 게 여기 일본 해구, 여기 일본 해구. 여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깊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죠. 거의 10,00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해구랑 나란하게 원의 호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화산섬. 호가 이런 게 호잖아. 호 모양으로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 일본 열도도 호상열도의 하나고, 일본 열도도 얘가 다 이제 화산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여기도 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것도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 요런 게 호상열도다.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습곡이라는 게 옆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해요. 습곡. 되게 큰 산맥 이런 게 이제 옆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 습곡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계속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져요. 실제로. 요런 것들은 지형 물어보면 이런 거 대답하는 거야. 열곡대냐, 해령이냐, 해구나,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냐, 이런 거 대답하는 거예요. 지형을 물어보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왜 저런 저런 지형이 생기냐.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가 표면에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주장해. 물론 이게 사실이야, 사실. 이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이 쪼개져 있다라는 거야, 판이. 판은 뭐냐? 판은 암석권을 의미합니다. 암석권. 지각은
지진파의 속도에 의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지각은 여기까지는 지각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판은 그거보다 더 많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판이야. 요만큼이 판. 멘틀 중에 상부는 암석이에요. 딱딱한 암석.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100km 깊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판이라고 하고, 물론 대륙 지각이 얹혀져 있으면 대륙판이고 해양 지각이 얹혀져 있으면 해양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한 100에서부터 한 400km 사이를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연약권은 온도가 높아서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고체긴 한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연약권이에요. 멘틀의 연약권. 연약권. 여기서 얘가 쓱 움직이다 보면은 위에 얹혀져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판의 구분.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대륙판의 두께가 더 두껍죠. 해양판은 얇아. 근데 얘가 대륙판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화강암질이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두꺼운 대신에 밀도가 작습니다. 해양판은 얇은데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제 밀도차 되게 중요한데,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대륙판이랑 해양판이랑 만났어. 예를 들어서 얘 서로 와 이렇게. 그럼 얘가 무거우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양판 밀도 크다라는 거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요런 좀 특별한 애는, 얘는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같이 있는 거야. 이건 같이 성격이 비슷한 애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넘겨보시면 판 이동의 원동력을 우리가 멘틀 대류로 설명합니다. 멘틀 대류. 멘틀은 고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녹아있고, 아무튼 고체이긴 해요. 왜냐면 S파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밀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솟아 올라오고,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면 하강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연약권 위에 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유를 데우면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겠지? 그럼 코코아 가루가 갈라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판계아가 쪼개진 거죠. 원래 이 판이랑 여기랑 붙어 있었죠, 원래는. 원래 붙어 있었어요. 이 생김새 똑같잖아요, 이게, 여기. 그다가 여기 이 대서양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 해고 있는 부분이 하강하는 부분이긴 하지. 자, 그래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들이 이동을 한다. 지구 겉부분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고, 속도나 방향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속도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어떻게 돼? 막 충돌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땅덩어리가 흔들리니까 거기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제 안 거야, 사람들이.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아, 이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였어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태평양판이 있고, 태평양판은 해양판이죠. 유라시아판이 있고, 우리나라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고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진도 발생하고 뭐 화산활동도 있는 겁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활동이 많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필리핀판이 있고, 요건 둘 다 해양판인데, 둘 다 해양판인데 태평양판이 더 무겁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위로 올라가면서 유라시아판과 부딪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스카판이나 남아메리카판이 부딪히면서 여기 해구 있고 해구.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도 생기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이 일자랗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렇게 지나치는 것도 있어요. 지나치는 거. 이 지나치는 이유는 해령하고 해령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요런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여기도 지진 잘 발생해요. 뭐 LA나 뭐 이런 데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가 여기거든요. 요런 데 별로 안 좋아. 요런 데 살다가 집 지고 살다가 어느 날 집 무너져 봐.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너무 아래쪽이면은 모기가 많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너무 위쪽이면 춥고, 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지진 때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습니다. 판의 이동 속도랑 방향은 다 제각기다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 여기 아이슬란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령에 있어. 해령. 그리고 갈라지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해령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땅덩어리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판,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도 갈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홍해지, 홍해. 홍해도 갈라져요, 진짜로. 성경에 이제 홍해 바닷물이 갈라졌었는데, 지금 땅 자체가 갈라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라는 게. 자, 이거를 이제 구글 어스로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더 잘 보여요. 지금은 그냥 지도에다가 선 그냥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닷속도 어느 정도 비춰가지고 찍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리아나 해구. 엄청 깊은 마리아나 해구, 여기. 자, 여기가 해구야. 여기가 괌이야. 괌이죠, 괌. 괌 바로 옆에 엄청 깊은 해구 있어요. 괌도 지진 잘 발생할 수 있어요. 판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괌에서 놀다가 쓰나미 몰려올 수도 있어. 괜히 겁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구, 이거 일본 해구. 일본 해구 있고요. 엄청 깊은 바다가 있죠, 그쵸? 요런 데도 해구가 있고. 잘 보면 해령도 잘 보여요, 이런 데. 여기에, 여기가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있고요. 여기도 어디 해령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나? 아, 요런 데 있네, 요런 데. 요런 데 해령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일로 가고요. 여기는 일로 가, 이렇게. 이 해령의 관계로.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변환 단층이 있고요. 요게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 봐봐, 이렇게 있지, 뭐가 갈라지고 있지? 대서양 중앙 해령 갈라지고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는 여기 해령 있고 해령 있잖아? 그럼 이 땅은 이 일로 갈라지고 이 땅은 일로 가요. 이 땅은 일로 가고, 이거. 요런 데에서는 이게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변환단층이라고 해서. 해령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바다에 갈라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런 데는 땅이 접혀 있는 게 잘 보이죠. 땅이 접혀 있어요. 땅이 막 접혀 있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딪혀가지고 큰 산맥이 생긴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한 4,000m 넘는 높은 곳에 조개 화석이 있어, 조개 화석. 옛날은 얘가 이제 섬이었거든, 이게 섬. 요 사이에 바다에 있던 침전됐던 것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런 게 설명이 다 된다라는 게 재밌는 일이지. 여기 이제 지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스촨성이나 이런 데.
여기도 이렇게 안데스 산맥 있는데 얘가 이게 해구고 요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산 활동이 있어요. 여기는 안데스 산맥에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 가능하다. 이게 판구조론이고 20세기 뭐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산 때와 지진 때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고요. 대체로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하고 판구조로는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 경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잘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입니다. 멘틀 대류. 1년에 몇 cm씩 가요. 한 뭐 7cm, 8cm, 뭐 어떤 데는 2cm 이렇게 움직여. 손톱이 자라나는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요. 1년에. 1년에 몇 cm 움직여도 수억 년이 지나면은 뭐 수천만 킬로미터를 가는, 수천만 아닌가? 하여튼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수천만은 아니겠다. 지구가 4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하여튼 수천 킬로미터를 갑니다. 뭐 한 2억 년, 3억 년 지나면. 자, 지각 판 경계와 지각 변동 외울 게 되게 많아. 경계를 물어볼 때는 경계로 답하는 거야. 경계는 발산형 경계랑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수렴은 이제 모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어긋나는 경계. 어긋나는 경계는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서로 어긋나는 경계가 있어요. 세 종류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일단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 상승해서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게 아니잖아. 옆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판들이 서로 이제 헤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발산형 경계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멀어질 때는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는 거예요. 발달 지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령. 물론 해령의 가운데는 열곡이 있긴 한데 열곡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해령이라고 하셔야 돼. 해령.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각 변동은 지진이 발생하냐 화산 활동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솟아 나오니까 당연히 뭐야, 화산 활동이 있지. 그 다음에 지진도 있는데 지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고등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얕은 지진이랑 깊은 지진이 있어. 중간 지진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진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천발 지진. 해령의 대서양 중앙 해령이 제일 유명하고 동태평양 해령도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태평양에도 여기 해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동태평양 해령은 조금 보이네. 요런 게 동태평양에 있는 해령입니다. 요런 게 동태평양 해령인 것 같긴 하네. 여기네. 대서양 중앙 해령은 잘 보이는데 대서양 중앙에는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그 헤어지는 발산형 경계에 있는 부분은 열곡대라고 하는 게 발달하는 지형이에요. 발달하는 지형설화라고 하면 열곡대 쓰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활동 있고 천발지진 발생하고, 유명한 게 동아프리카에 있는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유명하다.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이고요. 여기가 여기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멘틀 하강부, 멘틀 하강 모여가지고 내려가는 하강부, 거기가 수렴형 경계이고요. 크게
서비평과 충돌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서비평은 해양판을 포함하고 있으면 서비평이에요. 섭입된다라는 거는 이제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의미고, 서비평은 비스듬히 이제 가라앉는 건데, 왜냐하면 얘 해양판의 밀도가 크거든요. 모여가지고 얘는 가라앉아요. 이렇게 쓱. 가라앉다 보면은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생겨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해요. 선발 지진도 물론 있고. 그래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라. 이러면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서비평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며 이렇게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물이 포함되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혼합물의 성질에 따라서 녹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잘 생겨요. 아무튼 마그마가 생겨서 뭐야? 화산활동이 있어요. 수려면 경계 중에 서비평에는 화산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지진까지도 발생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습곡산맥도 생길 수가 있고, 안데스 산맥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서비평 경계에서 생긴 습곡산맥이고, 해구 생깁니다. 해구 이렇게 해구 생기고, 일본 열도 생깁니다. 이렇게 섬이 생겨. 섬 일본 해구 생깁니다.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거는 뭐 요런 데를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요런 거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섭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둘 중에 무거운 애가 섭입이 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활동이 있고요. 마리아나 해구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생기는 그런 지형이에요. 자, 마리아나 해구가 해양판과 해양판 만나는 곳입니다. 요게 태평양판이잖아요. 요게 필리핀판인데 이 둘 다 해양판이야. 근데 얘가 더 무거워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마리아나 해구, 태평양판, 해양판, 태평양판, 해양판 둘 다 만나는 거야. 필리핀판.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열도고, 열도. 요런데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화산 폭발 같은 게 자꾸 생겨가지고 섬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희한하죠. 구글어스를 보다 보면은 이상한 지형도 많아. 이건 뭔가 싶기도 하죠. 이게 무슨 괴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도 이제 그 열도지, 열도. 이게 섬들이 내려서 있는. 자, 그랬고,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는 섭입형이라고 하진 않고 해양판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이러면 충돌형이라고 말해요. 충돌형. 얘네들은 둘이 만나서 서로 뭐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솟아 올려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더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그마가 안 생겨. 그래서 이거는 화산 활동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이제 수려면 경계이긴 하지만 해양판이 없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거의 없고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까지는 발생해요. 여기 엄청 많죠. 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이제 만나는 곳도 있고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잘 봐봐. 이 모양을 판의 경계는 사실 여기가 경계야. 경계. 판의 경계는 여기인데 화산활동이 많은 곳은 이
얘가 원래 무거운 건데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경계에 왼쪽에 많이 화산 활동이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게 밀도가 더 큰 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 그래서 봐봐, 여기가 경계인데 경계에 지금 왼쪽에 화산 활동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태평양판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필리핀판이랑 유라시아판 중에 누가 밀도가 크냐? 판의 경계에 지금 유라시아판 쪽에 화산 활동이 많잖아. 그럼 필리핀판이 더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태평양판이랑 필리핀판이 있잖아. 근데 어느 쪽에 화산이 많아? 필리핀판에 있죠? 이거는 경계에 필리핀판 쪽에 있다라는 거는 태평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경계를 두고 어느 곳에 화산 활동이 많냐, 이거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뭐 밀도가 크냐,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만약에 우리나라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 지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지. 사실 우리나라 신발 지진 같은 게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신발 지진 발생해.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요 판은 일로 가고 요 판은 일로 가다 보니까 판이 어긋나. 여기는 보존형 경계야. 잘 봐, 이거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존형 경계, 여기는. 근데 여기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응? 요 사이, B랑 C 사이는 보존형 경계가 맞아. 근데 여기 C랑 D, 여기는 CF라고 해야 되나? CF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에요. 네. 보존형 경계는 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활동 거의 없고요. 천발 지진이 발생해. 뭐 중발이나 신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수렴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런 단층을 견환단층이라고 해요. 이 보존형 경계에 생기는 이 단층을 견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발달하는 지형을 써라 라고 하면 이제 견환단층 이렇게 써야 돼. 보존형 경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잘 찾으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데 안 보이네. 아무튼 요 부분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애플 본사나 뭐 이런 데도 이런 데 있고요. 근데 여기가 지진이 많아서 그런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다 단층이야. 미국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단층으로, 지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 단층으로 져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땅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다 집이야. 여기 애플 본사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었는데, UFO처럼.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단층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 있네. 애플 몰이네. 몰? 그건 아닌데. 쇼핑센터인가 보네. 자, 그래서 뭐 요런 부분, 요런 단층을 뭐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네,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자, 이게 정리된 부분이고, 여기는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이런 건 해령, 지형 물어보면 해령이냐, 변환단층이냐, 해구냐, 습곡산맥이냐, 뭐 호상열도나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열곡대냐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어떤 경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발산형 경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수렴형 경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존형 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이라고 하고,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가 서비평이라고, 서비평. 자, 근데 화산 활동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렴형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보존형 경계, 이거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해양판이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자주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천발이나 뭐 중발 지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 활동이 있으면 일단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내부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화산 폭발도 있고 지진도 있는 거고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태양 활동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 용암이 흘러내린다. 화산 새설물 이런 게 막 흘러내린다. 화산재가 분출된다. 근데 특히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갈 것 같잖아, 왠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화산가스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 이런 거 방해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산성비 같은 거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한 가스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좀 멋있는 지형이 생기기도 하고, 이건 이제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게. 자, 요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는 아까 전에 섬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해령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하고, 화산 활동도 있고 이래서 온천이나 이런 거 발달돼 있고, 특히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을 많이 합니다. 지열 발전. 그래서 지열 발전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의 거의 한 60%를 지열 발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산 분출로 생긴 새로운 지형은 생물체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섬이 생기거나 이러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잠깐만, 이게, 화산 분출물이 쌓이잖아? 처음에는 피해를 주는 게 맞는데, 나중에는 비옥해져요, 땅이. 왜냐면 이 화산재에 여러가지 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땅이 오히려 비옥해집니다. 제주도 이런 데서 벼농사는 못 하는데, 물이 갇혀있질 않으니까. 밭농사 이런 건 잘 돼요, 제주도. 자,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 이렇게 피해가 많죠, 일단. 피해가 많아요, 당연히. 피해가 많은데, 지진을 또 이용하기도 해요. 이용하는 거는 주로 지진파를 이용한 분석을 하는 거야. 지진파를 분석했을 때 지구 내부 구조 이런 거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연자원 같은 게 어디 많이 묻혀 있냐. 이게 지진파 전달하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액체를 통과할 때랑 고체를 통과할 때랑 달라지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 찾는 데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파 분석은 좀 뭐 좋은 그 이로운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진은 좀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 사실 지진은. 근데 화산은 그래도 좀 더,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왜냐면 그 화산 폭발할 때쯤 되면은 좀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지면이 약간 솟아오른다던가, 뭐 지진이 더 뭐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던가, 뭐 가스가 새어나온다던가, 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더 예측하기가 좀 더 그렇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 있고, 쓰나미라고 하는 거는 지진 해일은 이렇게 해저에서 단층이 생겨. 해저에서 이렇게 힘을 받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 그러면 물을 들어 올리거든요. 그럼 그 파동이 전달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04년도 인도 양에 파도가 쳐서 28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이때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때도 많이 죽었겠지, 그래도. 후쿠시마에서도 한번 쓰나미가 크게 발생한 적이 있고,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가 크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다 정리 다 되어 있고, 그쵸? 읽으셔야 되고, 요런 거 이제, 열곡대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아이슬란드 해령 위에 있다, 해령 위에.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 충돌형 경계다. 수렴형인데 충돌형이다. 이거는 이제 그 서비평이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난 서비평이고, 안류산 열도도 이거 봐봐, 요 판의 경계에 지금 이쪽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신발 지진이 발생하죠. 판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면은 이제 태평양판이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태평양판이 저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판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신발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죠.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이제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그래서 화산 활동은 없어요. 보존형 경계 화산 활동은 없고, 지진만 있습니다. 자, 뭐 대비하는 방법, 뭐 이렇게 내진 설계, 뭐 요렇게 요런 거 하나만 해도 이게 잘 안 무너져요, 잘. 그다음 이거는 뭐 이렇게 스프링이라던가 이런 걸로 지진을 피하는 뭐 그런 설계고, 이건 재진 설계라고 하고.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 심화 개념이긴 해.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지만 판의 중심에 화산 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 판의 중심에. 그러니까 원래 판 경계가 대부분 화산 활동이 있는 건데요. 지각 변동이 있는 건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 하와이죠, 하와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판의 중심에 있는데, 지금도 막 마그마가 솟아 나와요. 이거 지금 다 화산섬인데, 지금. 그럼 여기는 왜 한복판에 왜 화산 활동이 있냐, 하와이가. 이거 화산섬으로 생긴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플룸이라고 하는 게 솟아나오는 이제 열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열점에서는 판의 경계에 있지는 않고, 하와이나 타이티나 이런 것들은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지는 않다. 그거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자, 열심히 했는데, 일단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 풀고 씁시다. 1번부터 12번. 네. 해령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에 약간 높아지는 거죠.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면 그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마그마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류가 일어나니까 요 애들이 옆으로 퍼져 가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면 또 식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땅덩어리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돼.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는 나이가 얼마 안 돼. 옆으로 갈수록 늙어요, 땅덩어리가. 나이가 더 오래돼요. 그리고 이게 해양 지각은 한 3억 년 이 정도 되면은 생겨났다가 없어져. 해양 지각의 나이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대륙 지각은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이가 더 오래되고. 아무튼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거,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거. 자, 같이 하고 좀 쉽게. 변동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맞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변동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화산활동과 지진은 태평양 주변에서 가장 활발하다. 이거 맞습니다. 고래고리라고 하고 80% 정도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있습니다. 자, 지형을 써라. 열곡이 길게 띠 모양으로 있는 지형이다. 열곡대고, 대양의 해저에 발달한 대규모의 해저 산맥이다. 해령이고, 해령. 해구와 나란하게 호 모양으로 이루며 배열되는 섬이다. 호상열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암석권이라고 한다. 이게 맞아 보이지만 틀려. 대륙지각, 이런 지각 플러스 판의 상부, 상부판 포함해야 됩니다. 그걸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고, 암석권은 판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두껍기는 대륙판이 더 두껍고, 멘틀 대류는 A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야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판의 이동에 대한 설명. 지구 겉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판의 개수가 모두 같다는 아니고,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 아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가에서 다의 판의 경계 종류. 요거는 가는 어긋나는 건 보존형 경계.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이거는 이제 서로 모이는 건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나고요, 나. 발산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소멸되는 곳은 다고요, 다. 수렴형 경계에서 소멸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발달하는 지형. 지금 해양판이라고 써있긴 하고, 해령수의 해령. 판 경계 부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각변동, 화산활동. 화산활동이라고 해. 화산 쓰지 말고 화산활동이라고 하세요.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랑 천발지진. 천발지진. 얕은 곳에서 진원이 생기는 겁니다. 얕은 곳에서.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은 수렴형 경계. 화산이 자주 발생한다.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화산이 없어요. 얘는 화산 활동 없어요. 얘는 화산이 있어도. 산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건 둘 다 공통점 맞아요. 물론 나는 신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도 있는데 산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는 공통점이 맞습니다. 기억 되시고, 무슨 경계는 두 판이 어긋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고요. 이 경계에서 무엇이 발달하는데, 이거 지역 물어보는 거거든요. 변환단층이 발달하는데 주로 해령과 일령 사이에서 잘 나타난다. 이곳은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해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렴형 경계는 이제 판이 멘태대를 하강하는 곳입니다. 그런 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 모이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 보존형 경계는 소멸이나 생성이 없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보존형 경계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 옳은 거, 햇빛 차단해서 평균기온 떨어뜨린다 맞고요.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 그렇죠. 화산가스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유독가스가 나와서 뭐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11번 긍정적인 영향, 온천, 뭐 관광 자원, 지하 자원 매장. 근데 이건 화산이 아니라 이건 지진이었죠, 지진. 요것도 지진이네. 그래서 가 고르면 되고, 나다는 이제 밑에다 고르면 되네요. 나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지진에 대한 설명. 지진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지구 내부 에너지.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 걸쳐 도로나 그 건물 파괴할 수 있죠. 지진은 화산 분출에 비해 발생 시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아니야. 화산 분출이 더 예측하기 쉬워요. 잠깐 쉬었다가 개념 정리하게 하면서 이제 실력 또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여기 정리하기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이거? 혹시? 여기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루고 있는 시스템은 지구 시스템. 이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해주는 태양이 있고요. 결과 태양과 거리가 적당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지구에는 적절한 양의 이제 대기와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고, 자, 직권의 층상구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각은 겉부분이고요. 멘틀은 이제 전체 부피의 80% 차지하고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규산염 광물. 돌멩이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는 거고, 철은 이제 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내핵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있는 거고, 외핵이 액체여서 대류가 잘 돼.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 지구 자기장은 보호막 같은 거야. 그 태양풍이 막 오는 거를 막아줘요. 자, 기권의 층상구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하는데, 자, 이 대류권은 대류와 기상현상이 있고요. 성층권은 대류가 없어요.
대류가 없고 안정한 층이야. 얘는 대류가 없고, 근데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서 자외선 흡수하게 되고요. 중간권은 대류는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대류권은 11km까지고 얘는 50km까지고 얘는 80km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뭐 50km 이상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열권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1000km까지가 돼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대기권을 1000km까지를 보기 때문에. 열권에는 공기가 희박해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가장 크다. 유성이 발견되는 곳, 뭐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중간권이긴 하고요. 열권은 너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서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고. 열권에는 오로라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알아두시고. 해수의 층상 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원래는 떨어지는 게 맞지만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일정해요.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이제 수온이 내려가는데 원래 수온이 낮은 애가 무거운 거고 무거운 애가 아래쪽에 있으면 안정한 거예요. 그 수온약층도 안정한 층입니다. 안정한 층. 대류가 없어. 대류가 없어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차단이 됩니다. 수온약층 때문에. 1000m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심해층에 해당하고, 심해층은 4도씨 정도 물이 되는 거야. 4도씨가 원래 가장 밀도가 가장 커요. 4도씨가. 수온 변화가 없다. 태양 빛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없습니다. 심해층에서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외권은 대기권 바뀌긴 한데 지구 자기장은 대기권이 아니에요. 지구 자기장은 그 대기권보다 훨씬 바깥쪽에 있어요. 훨씬 바깥쪽에. 그래서 지구 자기장 외권에 해당해. 뭐 이런 건 좀 알아두시고.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고,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내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러니까 가장 많아요, 이게. 지구 내부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고, 오늘 배운 것처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멘틀 대류를 일으킵니다. 지각 변동 일으키고 외핵의 운동으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고요. 밀물, 썰물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서로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이런 거 나타나는데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야.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때문에 증발도 일어나고요. 뭐 바람도 막 부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서 해류의 순환도 일어나는 거고, 요런 거는 다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겁니다. 물의 평형, 이게 들어오고 나오는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권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값이 같아야 되고, 전체의 물의 양은 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탄소는 지권에는 탄산염이나 석회암, 화석 연료 형태로 존재하는데, 기권은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죠. 탄산염은 주로 이제 탄산칼슘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CO2 말하는 거고, 탄산이온은 이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 탄산이온. 유기물은 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유기물이 되는 거고요. 잘 보고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문제되는 게 이거야, 이거.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시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예입니다, 예. 자, 화산 때와 지진 때 오늘 배운 거,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고요. 암석권을 판이라고도 하는 거고, 연합권은 이제 일부 용융되어서 대류가 발생한다.
판을 무슨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석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암석권의 조각이고 대륙판의 밀도가 작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해양판의 밀도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판 경계의 종류와 특징 오늘 열심히 했고 좀 읽어봐 주시고 충돌형은 습곡산맥이 생겨 습곡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존형은 변환단층 변환단층이라고 해. 그 어긋나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발지진 발생하는 거는 요거다. 섭입형 신발지진 화산활동 없는 애 이 둘은 화산활동 없다. 그런 것도 자주 물어봅니다. 충돌형과 보존형은 이제 화산활동 없습니다. 자, 화산재가 이런 걸 해요. 화산재가 지구 햇빛을 차단해서 평균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218쪽에 뭐 한 부분 있나? 없어요? 없는 건데 이거 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하시는데 1번부터 일단 10번까지 해볼게요. 자, 해봤지요? 예, 자꾸 읽어보시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직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 포함하는 영역인 거 아시죠? 예, 기권은 온실효과 일으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 유지하는 거 맞고 수권은 지구 평균 기온을 유지하고 에너지 불균형 해소한다. 이거 맞는데 수권의 그 밀도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불균형 해소하는 건 해류가 이제 그 적도에 남아도는 저위도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운반을 해주죠. 생물권의 존재는 고체 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 이제 어떤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의 흐름 이런 거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다른 권역과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이게 맞는데 뭐 어쩌다가 뭐 별똥별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별로 그 물질의 이동은 별로 없는 거고 에너지의 이동은 많은 거예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는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고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은 많은데 물질의 이동은 적은 게 맞아요. 답은 4번이고 A가 지각이죠. 지각은 대륙보다 해양이 더 두껍다. 아니고요. 대륙이 더 두껍고요. 지각. 대륙이 더 두껍고 대륙이 한 35km고 해양이 한 5km 정도 됩니다. 자, B는 액체 상태다. 틀려요. 이거 일단은 이거 틀렸구나. 이거 틀렸고 B 액체 상태 아닙니다. C가 액체 상태고요. C 가장 부피가 큰 게 B입니다. B 멘틀. 자, D의 주요 구성 성분은 규산염 물질이다. 이게 아니라 철이랑 니켈이죠. 철이나 니켈. 자, 밀도 변화가 가장 급격한 곳은 B와 C의 경계이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고체였던 애가 액체로 되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가장 급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보다도 철이네 철. 자, 미안 다시 설명할게. 그러니까 액체 고체보다도 여기까지는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감남암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근데 C랑 D는 철이나 니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밀도 변화가 크네요. 그렇게 해석해 하셔야겠네. B까지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A도 그렇고. 이건 감남암질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철이나 니켈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답은 5번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권의 층상구조. A는 가장 안정한 층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B입니다. B. B. 그 다음에 B는 대류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아니고, 이건 A고 A. 자, C에 오존층이 있는 거 아니죠? B죠, B.
자, D는 기온차가 가장 크다. 맞아요. 왜냐면 열권의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A죠, A. 네. 이 지표 근처가 가장 그 대기 밀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지금 성층권에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야. 이게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다. 자, 그래서 A는 기온이 맞고요. 오존의 대부분은 중간권이 아니라 성층권에 있고, 여기 성층권인 거 아시죠? 네, 성층권에 있고. 자, 오존층이 파괴되면 기권의 층상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괴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파괴되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올라가 이렇게. 오존층이 없는 경우, 오존층이 없는 경우는 중간 건계면까지는 낮아져서가 올라가요. 그래서 더 복잡해진 게 아니에요. 오존층이 있어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하는 거예요. 오존층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는 구름이 형성된다. 네. 지금 A는 성층권이기 때문에 성층권 구름 없습니다. 네. 대류가 있어야지 그 수증기가 상승하다가 그 뭐 이슬점에 도달해가지고 그 구름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 B에 구름이 생기는 거고요. B에는 기온이 낮아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도달하는 게 적어지니까 낮아지는 거죠. C는 자,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맞죠? 이거는 외핵, 내핵이잖아. 외핵, 내핵. 상태에 따라 액체면은 외핵, 고체면은 내핵. 상태에 따라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맞죠?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다. 이게 제일 많은 게 이제 해수가 제일 많고, 그쵸? 육수 가운데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호수, 하천수 물 순이고요. A의 순환에 의해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된다. 이런 거 맞는 설명이고, B는 인간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아니야. 빙하는 이제 뭐 남극 이런 데 많고, 그 다음에 원래 고체 상태니까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또 녹여야 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육수의 비율이 감소한다. 감소하긴 하지. 왜냐면 빙하가 녹아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7번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는 뭐예요? 혼합층.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섞이는데 여기 수온약층 안정화층이고, C는 심해층. 자, 태양에너지가 주로 저장되는 층이 A가 맞아요. A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층수온이 제일 높죠.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거는 B다. 뭐 여기서 보면 A라고 해야 되고, B는 연직 운동 활발하지 않습니다. 안정화층이고 대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층은 C다. 맞지? 언제나 그 온도가 4도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적죠. 4번 답이고요. 생물권은 수권에서부터 처음 등장하여 뭐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데, 이 육지로 올라올 때 요때 이제 오존층이 생겨야 되는 거야. 오존층이. 그 다음에 기권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진화 과정에서 날개 달린 애들이 나중에 나오니까 기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고 이제 다른 권이랑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현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물권이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다. 이거 맞아. 생물권의 공간 범위는 원시 지구에 비해 현재가 더 좁아졌다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맞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런
요렇게 발전돼 왔다라고 이제 그림에 그려줬어요. 그럼 이제 얘가 수권이고, 그 다음에 지권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기권까지 영역을 넓힌 거고요. A가 수권, 지권, 기권이다. 기억은 맞네요. A층의 두께는 C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아요.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바람 기권이잖아요.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이거 맞습니다. 대류가 안 일어나가지고 물질 교환 차단하는 거 맞아요. 답 5번. 자, 10번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의 생명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이런 거, 자외선 차단, 이런 거, 온실효과 일으킨다. 기권이지, 기권. 태양풍, 이런 거, 우주선이 지표로 입사되는 거 막아준다. 지구 생명체 보호한다. 요거는 외권이야, 외권. 왜냐면 이게 자기장이 외권에 해당하거든. 비열이 커서 수권이지, 수권.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걸 막아준다, 수권. 가나다. 기권, 외권, 수권. 2번 답이고요. 2번. 자. 해보시죠. 그래도 성이 푸는 거보다 너희들이 푸는 게 그래도 낫지.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해보시고. 그러니까요. 11번에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지구 내부 에너지보다 크다. 태양 에너지가 훨씬 많아요. 기억은 괜찮습니다. 조력 에너지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뭐 괜찮죠? 예, 조력 에너지 때문에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아니네. 이게 아니네. 주요라는 말이 좀 저기네. 그러니까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뭐 물 순환 일으키기는 하는데 주요 에너지라고 하기는 어렵네. 예, 태양 에너지고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으로 지각 변동 일으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각 변동 일으키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죠. B가 지구 내부 에너지도.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태양 에너지고, 요거는 조력 에너지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일으키는 현상. 자,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은 기억의 예다. 이거 되는데, 이게 파도가 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생기는 거는 기압차가 생겨서 그런 거야. 근데 기압차 왜 생기냐면 이제 부등 가열이 돼서 그래요. 온도차가 발생해서 그래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옛날에 그 뭐 전래동화 이런 거에 뭐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을 바람이랑 태양이랑 하잖아. 원래 태양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직접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파도가 치는 것도 사실 태양 때문에 치는 거예요. 자, 니은의 값은 이거보다 크다. 얘보다는 커요. 얘보다는 큽니다. 자, 1, 2, 3등이야. 이게 1, 2, 3등이고 C는 대부분 A와 B로 전환된다. C는 대부분 A와 뭐 아니에요. 예. 그 원인이 다 따르기 때문에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3번 답이고요. 자, 요거 이제 좀 계산 좀 하셔야 되는데 물의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물의 순환에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맞습니다. 태양 에너지 받아서 증발이 일어났다가 응결이 돼서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 A는 육지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양보다 많다. 이게 값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6이 내려서 60이 증발하면 나머지 36은 율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는 육지에서 대기로 증발하는 양보다 적네요. 네? 요거 36이고 증발하는 건 60이니까 틀렸고요. 육지와 바다는 모두 물의 유입량과 출입량이 같아서 물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원래 평형을 이루고 있어.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지형 변화. 이거 물 흐르는 거 공유. 단층은 지구 내부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고 물의 순환이랑은 상관없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폭포 이제 물의 순환이랑 상관있고, 숲곡 산맥도 지구 내부 에너지고. 기억지기 1번. 15번에 태풍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다. 태풍도 에너지를 이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열대 해상에서 해수가 흡수한 에너지를 수온이 상승하고 그냥 과정이군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구름 생성이 되고 태풍 성장하고 태풍이 육지에서 상륙한 후 소멸된다.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되고, 태풍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조력 에너지가 아니라 증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나에서 수증기가 구름이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상태 변화하는 건데, 수증기는 기체고 구름은 액체야. 그럼 액화열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더 원래 에너지가 많은 거야. 기체가 액체보다. 물방울이 되면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돼. 자, 그래서 이거 니은도 틀려요.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증발할 때는 흡수를 하죠.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흡수하는 거고, 기체가 액체로 되면 방출하는 거고. 태풍의 생성은 기권, 수권, 태풍의 소멸은 기권,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뭐 이거 글을 읽어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해수에서 에너지 흡수해서 이게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맞고, 기권이랑 소멸할 때 육지와의 마찰이라고 써있죠. 기권은, 태풍은 기권이니까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해당하는 거 맞네. 답은 3번 골라야 되고, 자, 화산활동으로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화산활동은 직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으로 뭐지? 탄소순환이구나. 미안해. 하여튼 직권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생물권이고, 생물권에 있던 애들이 석탄이 만들어진 거 직권으로 돌아가는 거 맞고, 이거는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생기지 쓰면 되겠네요. 4번 그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순환. 인간의 활동으로 A 과정이 증가하면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량이 증가한다. 아니고, 이게 증가를 하면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해요.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B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 말하는 거잖아. 나오는 거. 그럼 이산화탄소로 이동하는 게 맞죠. 뭐 우리가 숨쉬고 뭐 이럴 때, 이 소나 이런 애들이 이제 숨쉬고 뭐 이럴 때 호흡에 의해서. 자, 수온이 높을수록 C 과정이 활발하다. C가 뭐냐면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는 건데, 수온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를 해.
그럼 더 안 녹죠. 그 C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답 2번 골라야 되고, 얘는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 높아지면 더 안 녹는 거 아시죠? 기체는 원래 활발하게 막 움직이던 애들이어가지고 온도가 낮아져야지 수건에 잘 녹는 거야. 온도가 낮아져야지. 자, 황사의 발생은 직권과 기권, A 괜찮네요. 예. 그 직권에 있던 뭐 모래 같은 게 기권에 올라가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해류의 형성은 B에 해당한다. 기권과 수권 맞아. 해류 맞아요. 예. 기권의 그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C의 상호작용은 A와 B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 영향 주지 않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3번 답이고, 19번에 운석 충돌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운석은 외권이잖아요. 외권.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생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죠. 외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먼지가 생긴 거는 이제 직권인데 상공을 뒤덮어서, 그러니까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뭐 온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멸종하게 되었다 주장하는 거죠. 외권과 직권이랑 직권과 기권. 4번 골라야겠네요. 19번이 4번이고요. 자, 이 오로라가 생기는 거는 열권이다. 열권은 기권에 해당하는 거고, 잘 봐봐. 이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있어요. 태양풍을 막아줘.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에요. 외권. 가는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거 맞는데, 이 오로라가 생기는 거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풍이 이 기권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플라즈마 상태 같은 게 돼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맞고요. 나는 외핵의 대류에 의해 발생한다. 맞아. 외핵이 그 철, 니켈 이런 게 대류를 하면서 일종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핵의 대류에 의한 거 맞아요. 나는 태양풍을 차단하여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맞아. 태양풍은 엄청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그런 어떤 대전된 입자들이야. 그런 게 막 지구로 막 들어오면 막 암 걸려. 얘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221번부터 33번까지는 숙제로 좀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 수업 있습니다. 말일인데 수업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